다시 기둥 초석을 얹어가지고 기둥을 얹어서 위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소위 마루 바닥 밑에 아니라 이 돌바닥 밑에 하나의 공간이 마련돼서 뻥 뚫린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건물에 이런 공간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간을 마련한 예도 없고.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의하면 금당의 섬돌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두었다. 이것은 용이 절에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에 금당 채하 동향 개 1회를 했는데 그 구멍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니까? 네. 바로 여기 지금 막혀 있습니다만 이걸 처음에 몰랐죠. 전면 발굴을 하지 않았으면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렇게 뚫려 있는 거죠,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 용이 금당 아래에 있는 틈을 따라 사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동쪽에다가 구멍 하나를 내가지고 용이 된 대왕이 와서 서리도록 하게 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 건물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부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용이 부처님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소위 호국 사찰이면서도 그 공간에 이런 특수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해룡이 된 문무대왕이 서릴 수 있도록 한 상징적인 그러한 우리 당시의 그런 선인들의 지혜죠. 그래서 늘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사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어떻게 육지에 있는 가문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가문사 앞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흔적이 있다. 물이 저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 비슷한 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문사가 지어질 당시엔 바로 이 가문사 앞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가문사지 과연 그럴까? 배가 다녔으려면은 지금보다 동국대 지리교육과의 김주환 교수는 가문사 주변의 지형과 화석을 연구해 1300여 년 전의 바닷물의 위치를 확인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종천 유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보다 한 1m 10cm 정도는 갈수기에, 양쪽 다 갈수기에 그 수위가 더 높았었다, 물이 그만큼 깊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강폭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수십 메타는 더 넓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천의 제방 같은 것이 그 나중에 축조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수심이 1m 10cm쯤 높았다고 하면은 그 작은 배들이 충분히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국유사 기록을 통해서도 가문사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1300여 년 전 가문사 주변의 모습이다. 죽은 뒤 용이 되길 원했던 문무왕. 그래서 그가 죽은 뒤 바닷속 수중릉이 조성됐고 바닷물을 따라 용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문사가 완공됐다. 문무왕은 왜 이토록 용이 되길 원했던 것일까? 경주 남산동에 있는 통일전엔 문무왕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다시 8년간 이 땅에서 당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치른 문무왕. 그는 왕위에 오른 뒤 16년 만에 통일의 과업을 이룬다. 당시 문무왕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경주 동대봉산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무장사 터가 그것이다. 경주 시내에 있는 화려한 절터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은 절터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서진 귀부와 탑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곳엔 문무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기록에 보면 뭐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투구를 묻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 정도의 그 유래 정도밖에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실제 삼국유사엔 전쟁을 마친 문무왕이 이곳에 투구를 묻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이제 안정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길 염원했던 것이다. 예, 문무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전쟁에서 통일을 위협을 했고 전쟁 이후에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수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부닥쳤을 겁니다. 제일 먼저가 주변 제국의 여러 두려움,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귀족의 반발,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의 유민의 하나의 반란, 이런 거를 아마 목전에 둔 이 문무왕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걱정일 겁니다. 그러나 당과의 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만인 681년 문무왕은 병을 얻게 된다. 당시 나라를 걱정했던 문무왕의 심정은 그가 남긴 유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종묘의 주인은 잠시라도 비어서는 안 될 것이니 태자는 나의 관 앞에서 왕위를 기승하라. 장례도 치르기 전에 왕위를 기승하란 것이다. 문무왕의 통일의 임금이니까 통일 이룩한 그 위대한 사업을 계승을 해야 돼갖고 또 국가의 안태를 누구는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양반이 직접 영이 되고 해서 본인이 국가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문무왕은 평생의 과업이었던 통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어서 용이 되길 원했고 이후 그의 아들 신문왕은 용이 머물 수 있도록 가문사를 지어 아버지의 뜻을 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만파식적 설화가 등장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용이 되어 나타난 문무왕이 가문사에 머물러 있던 신문왕에게 만파식적이란 신비의 피리를 전해줬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왕의 통치 기반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운무를 정비하고 그게 바로 신문왕 때입니다. 그 기초를 바로 문무왕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주지 않았던들 신문왕이 마음 놓고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 만파식적은 신라시대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인다.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종인 성덕대왕 신종 위엔 용이 하나 새겨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용이 원통을 짊어지고 있다. 다른 시대의 종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다. 상원사 종에도 비슷한 모양의 원통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만파식적을 상징한 것으로 문무왕이 용이 됐다는 믿음이 후대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삼국 통일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 완성한 삼국 통일은 아마도 그 후세한테 이 거대한 이 역사적 그 위협에 대한 막 훈계 내지는 그 계승의 그 차원에서 상당히 그 후손들에게 이 통일의 위협에 대한 그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애를 쓴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용이 되어 통일국가를 지키길 원했던 문무왕.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신라인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살아났다. 신라시대의 대왕함은 용이 된 문무왕이 머물